오늘 뉴스핌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김문수가 46.3이 나왔고 한동훈이 12%밖에 안 나왔어요. 의미 있어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어쨌든 이런 큰 격차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든다고 하셔도 여러분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됐으니 대선 경선 1차 예선 기간에도 여러분이 전화가 오면 어쨌든 잘 받아서 참여를 해야만 한동훈을 저 밑으로 떨굴 수 있는 겁니다. 5등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뉴스핌 기준으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요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이 또 출마 선언하면서 대통령님 만났다는 후문도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 사이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에 가보면 이 4명 최종 4명은 결정됐다 이미.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일 것이다. 그럼 이 4명 중에 1등을 누가 만드느냐가 문제다. 라는 게 제 생각이 아니라 언론과 그냥 여의도 내부의 분위기예요. 제가 어제도 국회 들어갔다 왔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이 4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철우도 같이 더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좀 거리가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소통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같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1명, 2명, 3명이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도록. 그러니까 제 말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 무조건 남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4명 한 자리에 한동훈이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그림에서 나경원만 좀 부상을 하면 그 중에 1명 빠지는 게 한동훈일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2, 3, 4등이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 경선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론조사에도 적극 참여해서 내가 국민의힘 지지한다 말하기 싫으면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에. 그리고 당원 1,000원이라도 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그 4인을 1명으로 추리는 그 조사에는 꼭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박광배님이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왠지 회를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노량진 수산시장. 제일 유명하니까 거기서 회를 드시는데 요놈의 한동훈이 아까 뭐였죠? 그 위가양대. 위선의 가발을 쓴 양심의 대머리. 위가양대가 그 사람도 회가 먹고 싶었나 봐요. 노량진 간대요? 같이 동선이 겹쳤나 봐요. 우연히도. 그러면 우리 박광배 대표가 방금 제가 알람이 떴거든요. 라이브 켰다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배신자래요. 이런 걸 외쳤다. 뚜껑이 열렸대요. 뭐 이런 걸 외쳤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가지고 기쁘게 알려드렸습니다. 박광배 대표의 그 소위 말하는 이 아스팔트에서의 전투력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또 기획력 또 연단에 서서 우리 편 모여 있는데 말하는 것보다 한동훈과는 한 딸들 득실거리는데 혼자 가가지고 배신자래요 하는 거 더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죠.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의 효과가 정말 크기 때문에 가령 지금 뭐 오늘 한동훈은 기획한 행사기 때문에 카메라가 뭐 평소엔 유튜버들만 붙지만 오늘은 좀 많이 붙겠죠. 큰 카메라도 붙었을 거예요. 거기에 다 지금 이 소리를 어떻게 음속으로 할 수도 없고 아주 훌륭한 장면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 그러니까 정치인이 맛이 가는 건 조롱의 대상이 됐을 때잖아요. 밈이 되면 맛이 가죠. 밈이 되면 시화와 대상이 되면. 아주 그냥 오늘 또 빨리 저도 방송 마치고 한번 보고 싶네요. 박광배 대표 정말 열일하고요. 저희 멸콩TV에는 어제 처음 출연했고 앞으로 종종 또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박광배 대표에게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후후님 댓글 재밌네요. 강진 우파 청년이 오늘 왕뚜껑 라면 선물을 줬다. 근데 이게 왕뚜껑 저도 편의점에서 즐겨 먹는 라면인데 저는 컵라면 왕뚜껑만 먹어요. 이게 한동훈 체제에서 당원 게시판에 금지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왕뚜껑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민생이잖아요. 네네네. 좀 아무래도 주머니가 넉넉치 않을 때 우리가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고 하는 건데 먹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저 왕뚜껑을 주고 왕뚜껑 받고
아이고야. 네. 아이고. 아, 선물로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동훈한테 줬다고. 네, 아이고. 이 그 짤이 또 있거든요. 네. 저 팝콘 되게 좋아하네요. 네, 좋아하네요. 그 짤이 있거든요. 그 가발 대신 이제 왕뚜껑 여기 딱 이렇게 얹은 합성 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동훈이 하면 이제 그러면 이 어떤 조롱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그걸 내가 유쾌하게 받아들인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유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예. 저 이런 약점이 있어요라고 하면 네. 그때부터 그건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에요. 그럼요. 약점이라는 게 파렴치한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자기가 그걸 그런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주위의 참모들이 대통령님 제발 옷 좀 사세요. 제발요. 그리고 그 구두 아까 그 패딩도 그 언제적 정말 그 패딩도 검찰총장 때 사진 찍힌 패딩이에요. 저 대통령님 만나러 제가 관저 종종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검찰총장 사퇴하고 만났을 때 봤던 그 회색 언더아머 티셔츠 반팔티 맨날 그거 입고 계세요. 관저에서 진짜. 그것도 남이 사준 걸 겁니다. 분명히.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나 일해야 되고 편해야 되니까 항상 굽 없는 운동화 같은 구두에 펄럭펄럭거리는 통이 큰 바지 이런 거를 막 억지로 꾸미려고 안 하고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소탈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약점을 꾸역꾸역 인정하지 않고 막 과민 반응하고 당원 게시판에 그거 누가 지시를 금지요. 했겠어요? 왕뚜껑을 왜 금지어로 해요? 그럼 팔도에서 국민의힘한테 항의할 일이에요. 아니 왜 멀쩡한 우리 상품을 너네는 당원 게시판에 언급도 못하게 하냐. 아니 그건 실제로 손배 소송하면은 꽤 거액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정면 돌파해야 될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계 게시판에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아직도 그건 안 했습니까? 왜 당무감사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그거 뭐 지금 경선하면 질문 안 나갈 것 같아요? 질문 나오죠. 궤변만 준비하고 있겠죠. 무조건 나오죠. 토론회에서 무조건 나오죠. 그러니까요. 참. 자 그리고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열받는 소식도 좀 전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출마라고 부추기는 것 좀 부적절하다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고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고 두 번째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걸 버텨내야 되는 역사적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도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지만 보수에 대해서 우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고 철학이 있는지 확인 안 된 사람들 그때그때 데려오는 거 이제 제발 좀 조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겠다고 한 거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헌재로 넘어갔어요. 이거의 주심 재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은혁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좀 어떻게 이거는 보세요? 네. 이 배당하는 방식이 무작위 전자 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재 농간이고 음모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건. 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비슷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뭐 지금 이건 헌재니까 일반 법원 같은 경우는 항상 천대여 뭐 법원 행정처가 그 말도 여러 번 했어요. 그거는 전자배당이다, 무작위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항상 있는 일이고 그런데 한 번도 검증해 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런 거죠.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이 어떻게 그렇게 좌 3명으로 구성이 됐을까? 그런 것들이 다 석연치 않은 거죠. 장난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네. 걸 한번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양승태 대법관에 대해서 사법농단을 했다는 그 좌익들의 프레임. 우익으로 프레임해가지고 공격할 때 그걸 해봐요. 그때 실제로 법원 행정처장은 사전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일을 그때는 안 했어요. 좌익들을 의심하고 프레임하는 건요. 사실은 지들이 하고 싶거나 이미 해오고 있었던 일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너무 공교롭잖아요. 마은혁이 어떻게 지금 자기랑 같은 날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가처분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는 사실은 우리 우파 지정에서 이걸 좀 중요하게 안 다루는 것 같아서 되게 놀랬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럼요. 이완규랑 함상훈이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보수 성향 재판관 임명해봤자 어차피 대통령 8대 0으로 탄핵시키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는데 이게 헌재가 만약에 이재명이 마은혁 2, 마은혁 3 같은 인물들을 그 문영배, 이미선 후임에 임명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이제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또 우리 보수 우파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찬성 이런 것들이 헌재에서 전부 다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런 민감한 이슈들 최종 판결을 헌재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만약에 대선 들어가면 대통령이 뭐 만에 하나 됐다 하면 그만둬야 되나? 헌재에서 최종 판결해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시도하는 게 있잖아요. 선거법 개정. 아예 허위사실 공표법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요. 공직선거법에서. 예. 그거 헌재에서 심판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완규, 함상훈은 뭐 이 사람들이 대단히 투철한 전사여서가 아니라 최소한 그런 비상식적인 개헌, 헌법 여부를 이재명 편들어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을 한덕수가 지명하는 승부수를 던지고 이거 물리적 시기가 한 달은 걸린대요. 임명하려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 내고 국회가 쌩까면 뭐 기다렸다가 일주일 뒤에 또 내고 하는 이게 왔다 갔다가 한 3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 우파와 기독교 세력이 차별금지법 반대로 한번 세게 꽉 뭉쳤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거 임명 못하고 이재명이 마은혁 2, 마은혁 3 임명하면 이제 차별금지법 합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 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고 이걸 위해서라도 한덕수를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완규, 함상훈 임명할 때까지는 붙들어 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판결이 하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국민의힘 108명이 지금 네네.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네. 이게 각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해요. 6대 2인데 네. 지금 우리가 3명으로 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빠졌는데 그게 김복형. 김복형이 지금 각하 네. 쪽으로 갔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요. 정영식, 조한창은 이거는 인용을 했었고 네네.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고 했고, 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려왔던 그림이 맞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역정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예, 거고. 김복형이라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놀아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까지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완규, 함상훈, 예, 요 사람이 임명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기사 보세요. 이재명이 설사 대통령 돼도 헌법 84조로 쫓겨날까봐 한덕수를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헌재가 이재명 재판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 재판이 여러분 공직선거법이랑 위중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줄줄이 대북송금은 징역 10년 나오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한덕수가 지명한 2명이 헌재에 합류하면 보수 중도가 우위를 가져가면서 재판 계속하라고 판단 낼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만에 하나 끔찍하지만 이재명이 당선돼도 5개 재판 판결 계속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거기서 유죄 확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몇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난리를 치면서 한덕수를 쫓아내려고 하고 위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 저희 멸콩TV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뭐 지금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예, 반드시 우리가 요 정도는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 나오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목회의원? 그러게요. 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네. 뭐 한덕수에 대한 어떤 호불호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거죠. 한덕수가 빠져버리면 민주당의 어떤 탄핵 폭주가 더 쉬워지죠. 그럼요. 일단 탄핵에 어떤 자기네들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이 있는데 1번 소거되고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는 훨씬 더 간단해지고 그럴 때 완전히 민주당의 폭정이 뭔가 후폭풍 걱정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가능하다. 절대 우리가 그런 상황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하나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오늘 검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왜 항의 방문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시작됐어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인가 김건희 여사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광풍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 윤석열 대통령님 내외를 털어보려고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도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님이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임이냐.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훼손하는 게 자기들 대선에 좋아요.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는 게. 그러니까 완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걸 소거시켜 놓는 게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승리자 입장에서 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국민의힘 완전한 패배자 입장에서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더 많이 지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리면 이 선거에서 자기들에게 역풍이 올 것으로 느껴지는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저기에 또 서영교가 떠 있다라고 하는 댓글. 아유, 서영교 얼굴 좀 안 봐도 진짜 안 보고 살고 싶은데. 네.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 실체적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만 검찰이나 뭐 경찰도 함부로,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이건 정말 실질적 위험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윤어게인이라는 구호를 퍼뜨리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에 맞득치 않은 대선 경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인물들은 투표와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완벽하게 찍어 누르는 게 눈치 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제어하는 현실적인 길이다. 두 가지 작업 다 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광장에서만 윤어게인을 외치고 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윤이 다 네. 가져간다? 그러면 뭐 지금 매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저거는 광장 속에서만 나오는 메아리고 실제적인 일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 지워지고 있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의힘 거예요. 내부에서도 네.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한동훈과 그 무리들이 몰락하고 적어도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들이 4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될 때 언론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 건재하다.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 대통령 윤심 따라간다. 사실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해석이 계속 나와야 검찰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 나경원의 어떤 그 차담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소통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바로 사저 정치 꿈도 꾸지 마라. 뭐 그림자를 걷어라. 뭐 이런 식의 막 강력하게 지금 반항을 합니다. 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영향력 가지는 것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향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든 어떤 대한민국에서 당면한 대선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할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에 다 의미 있게 작용을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목격자 K님과 함께 좀 울컥하기도 했고 여러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동시에 또 힘내서 위가양대 위선의 가발을 쓴 양심의 대머리 여러분 위가양대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